끝없이 펼쳐진 갈대 바다 순천만입니다. 수천 년 강물과 바닷물이 오가며 만들어낸 갯벌에는 넓은 갈대밭이 펼쳐져 있지요. 갈대가 이제 물을 정화시켜준다 그래. 갈대 뿌리 같은 것이. 그래서 갈대가 많으면 좋다 이네. 물길을 따라 형성된 갈대 군락만 70여만 평.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손꼽히는 순천만은 이 갈대 덕에 많은 생명들을 품을 수 있었답니다. 네, 이건 전통 어구인 소사리인데요. 이맘때면 순천만 사람들은 소사리를 챙겨들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소사리로 갯벌 바닥을 긁으며 고기를 잡는다는군요. 물 날 때 작업을 많이 하거든. 장어가 여기 바닥에서 딱 긁히면은 이게 이제 신호가 오지. 네, 신호가 왔나 보네요. 장어인가 했더니 길이가 좀 짧죠. 일명 대갱이라고 불리는 개소갱인데요. 생김새는 사납지만 맛은 순하고 나긋나긋하답니다. 개죽구름이 그건 여기 말이고 보통 저 표준말로는 개조개로 나옵니다 이게. 바닥 깊이 숨은 녀석들을 찾아내려면 손끝에 전해오는 작은 움직임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야, 이번엔 제법 큰 녀석이 걸려들었네요. 딱 크다. 이거 무슨 장어예요? 요거 저 민물장어. 민물장어. 예, 자연산. 순천만은 민물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 민물장어가 많이 잡힌답니다.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실뱀장 그것이 올라와가지고 이거 한 7, 8년 커가지고 여기서 내려가면서 이게 잡히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을 품어 키워준 갈대는 순천만 사람들에겐 하늘이 준 복동입니다. 살림살이를 채워주던 든든한 미천이기도 했다죠.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지금 뭐라고 계신 거예요? 갈대 뿌리 뽑습니다. 뿌리를 뽑아요? 예. 아니 이게 뭘 잘못했다고 뿌리를 뽑습니까? 건강식이에요. 갈대 뿌리를 먹는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요.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였다는군요. 갯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캐기가 쉽지는 않은데 갯벌이 건강할수록 뿌리가 실하고 약효도 좋다는군요. 가만 있어. 그 어디 뿌리 좀 자세히 한번 네. 봐요. 이거 지금 캐신 거네. 이것도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대나무처럼 속이 빈 부분이 줄기이고 뿌리는 단단하게 속이 차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해 먹던 건가요? 그러죠. 허허. 우리 세대마을은 옛날부터 술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네. 그 다음 날 이걸 하면 드시면 속이 말끔해진다고 숙취해소로 많이 썼습니다. 하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갈대가 갯벌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있는 셈이네요. 숙취의 주인공이 좀 캥기시는 모양이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약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건강해 보이시네요. 네. 우선 잔뿌리는 떼어내고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은 다음 볕에 말립니다. 갈대가 정화만 좋은 줄 알았더만 몸에도 그렇게 좋을 줄이야. 갈대 뿌리는 맛이 달짝지근해서 생으로 씹어 먹어도 괜찮다는데요. 제일 흔한 방법은 말린 뿌리를 끓여서 물처럼 마시는 거랍니다. 그리고 갈대 줄기는 불감으로 유용하게 쓰인다죠. 갈대가 잘 탑니까?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나무요, 나무. 네. 그럼 지풀보담도 이게 집도 이거 이제 더 강하고 오래 탑니까? 예예. 불살이 네. 세고요. 아, 불살이 세고요. 예. 갈대 줄기로 은근하게 불을 지피고 뿌리를 넣어 1시간 정도 끓입니다. 동의보감에는 노군이라는 이름의 약초로 기록돼 있는데요. 숙취 해소뿐 아니라 열을 내리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잘 끓었네. 잘 우러났다. 술 좋아하는 남편 덕에 일에게선 갈대 뿌리 떨어질 날이 없었다는군요. 자기야. 마셔. 뜨거우니까 홀로 해갖고 마셔. 시원하죠? 놈들이 뭘 먹고 저리 건강한가 모르겠다고 그래. 빼빼 말란 사람이.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기만 해. 업어줘야지. 도시락 싸갖고 댕기도 못 찾을 거야. 업어주라고? 나를 업어주라 안 한가? 고맙다고 업어준가? 신나는 것 좀 드셔야겠는데요. 몸보신 하면 장어만 하는 것이 없겠죠. 솜씨 좋게 뼈를 발라내고 포를 뜹니다. 구이를 하실 거라는데요. 이때 맛을 내는 비법이 바로 갈대 뿌리로 만든 육수랍니다. 장어 잡내도 없을 거야. 몸에도 좋고. 갈대 뿌리 육수에 고추장과 간장, 마늘을 넣은 다음 물엿을 섞고 매콤하게 양념장을 만듭니다. 구이를 할 땐 처음부터 양념을 바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초벌구이를 한 다음 발라주어야 타지 않게 구울 수가 있답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기해졌어, 기해졌어. 여기 이제 민물에서도 많이 나오지. 전봉이 많았거든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거 뭐야? 뭐 나무 있어. 이거 딱 짚으면 이걸 딱 짚으면 못 빠져나간다니까라. 이게. 지글지글 고소하게 장어 굽는 소리에 순천만 가을이 맛있어집니다. 갈대밭은 구멍이 많아 개들에겐 천국이랍니다. 가장 흔한 게 이 칠개인데요. 통째로 갈아서 육수를 냅니다. 살은 물론 껍질까지 갈아 만든 칠개 육수. 산천에서 시집온 이댁 안주인에겐 그야말로 맛의 신세계였다죠. 이 합천에는 개가 없으니까 그냥 된장만 풀고 멸치 엮고 해 먹었어요. 맛있죠. 훨씬 맛있죠. 게맛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짐작할 겁니다. 된장만 풀어도 감칠맛이 난다는 걸 말이죠. 출세했지 출세. 아이 전라도로 시집 와갖고 출세해 붙죠. 뭐. 거기는 전부 합천은 산중이야 산중. 철이 없으니까 왔죠. 철이 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착한 심성 하나 보고 먼 남도 끝으로 시집와 사는 동안 입맛도 많이 변했습니다. 아욱은 풀내가 나지 않게 치대어 넣고 마지막에 들깨를 갈아 넣어 구수한 맛을 보탭니다. 들깨로 맛과 영양을 더한 칠개 아욱국. 뺏길세라 문 닫아 걸고 몰래 먹었다는 순천만의 소확한 가을 진미입니다. 자, 대갱이 두드리세요. 대갱이는 잡은 즉시 손질에 말려 두었다 먹는답니다. 먹기 좋게 두드려 줘야 한다는군요. 서울 양반들은 모를 걸 이 맛에. 자근자근 두드려 부드럽게 해준 다음 불에 한번 구워서
쭉쭉 찢어 놓으면 딱 술안주로 제격이지요. 장어보다 기름기가 적어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갖은 양념에 묻혀 놓으면 그야말로 밥도둑계의 으뜸이랍니다. 손맛이야. 갈대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시간에 늪을 깨웁니다. 우리나라 최대 내륙 습지인 우포늪입니다. 갈대를 비롯한 수생식물들이 습지에 산소를 공급해준 덕분에 우포늪은 원시의 자연을 그대로 품은 생명의 보고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람사르 협약에 의해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허가받은 어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어업이 허락되고 있는데요. 최영자 씨도 그중 한 분입니다. 한 22년 우리 영감 죽고 나서부터 헤어진 게. 평생 어부로 살았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것은 이 작은 쪽배가 전부였습니다. 많이 잡았습니까? 뱃사공, 어머니 뱃사공 얼마나 근사해요. 아이고 이거 잡으면. 네. 우포늪에서 건져 올린 민물고기들이 유일한 살림 미천이었죠. 하시나? 예, 팔기도 하고. 또 가족 반찬도 하고 예, 개수도 하고. 또 이웃하고 놀아 잡수기도 하고. 찜도 아니고 예, 빠가사리. 빠가사리, 예, 요건 붕어고요. 붕어, 요거는 잉어 새끼. 잉어 새끼. 저 기다란 거는 예, 예. 이거는 새끼고 이거는 준치. 전치, 준치, 강준치. 강준치. 예, 예. 준치가 나와요 여기서? 예, 예. 많이 나와요. 가시 많은 거 준치 말이죠? 예, 예, 예. 이야. 강준치 이름만 들어도 입맛이 돌지요. 이걸로 뭘 해 드시는지 구경 좀 해야겠습니다. 강에서 나는 준치는 바닷준치와 생김새는 닮았지만 맛은 좀 다르답니다. 옛날부터 뭐 썩어도 준치라고 그랬는데 뭐. 썩어도 맛있다는 준치이니 이름만 같을 리는 없겠죠. 생선 맛을 좀 아는 이 녀석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네요. 강준치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튀기듯 굽습니다. 살이 연하고 부드러워 구워 먹기에 좋답니다. 이거 잘 금방 죽어버리니까는 할 수가 없었죠. 예, 그 옆에 사시는 분들만 덮어 먹을 수 있는. 기름에 튀긴 강준치에 매콤달콤한 양념장을 얹어주면 야들야들 맛있는 강정이 만들어집니다. 우포늪에 사는 특권의 맛이지요. 하지만 장에 내다 팔 수 있는 붕어가 제일 대접을 받았습니다. 간장에 졸여서 양념 안 넣고 예, 제사상에 간장만 올렸거든요. 붕어를 제사상에 올려요? 예, 예. 여기 지역 사람들은 다 요게 그렇게 이제 요 제사상에 생선이 올렸어요. 나다가 보니까 이거 안 올라가면 안 될 줄 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부가 된 어머니는 늪으로 시장으로 쉴 틈 없이 오가며 살았습니다. 우포늪에 어머님 마중 엄청 많이 갔는데 예. 배 타고 6학년 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고등학교 거장 많이 되겠어요 많이. 아버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경운기 가르쳐 준다고 경운기 배운다고 아버지한테 혼도 많이 나고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아버님 본인이 없으니까 이제 아들이 내가 이제 마중에 가라고 그 마중 간다고 경운기 배우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그때. 혼자 남겨질 아내를 위해 어린 아들에게 경운기 운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
그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도 하기 어렵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다정다감했던 분이셨다죠.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릴 때부터 편찮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거의 다 밥 다 해드셨거든요. 제일 맞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는지 우리 어릴 때도 아버지가 엄마처럼 자상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없어도 찾으러 안 나가는데 아버지 없으면 찾으러 나갔어요. 그 우리 엄마 삐져가지고는 말이야. 붕어에 간장과 물엿만 넣고 오랫동안 끓입니다. 속살까지 양념이 배이도록 졸여 놓으면 아버지는 밥 한 그릇 금방 비우곤 하셨다는데요. 지금은 제삿날이라야 맛볼 수 있는 추억의 음식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보면 좀 눈물이 좀 많이 나요. 꼭 아버지가 그때 밥을 꼭 낳아가지고 저한테 줬던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이 고생해서 잡으시는 거 먹을 때마다 좀 눈물이 좀 많이 나요. 그리움으로 촉촉해진 마음이 붕어쌀 한 점에 녹아듭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붕어 알이 차기 시작한답니다. 이 알을 먹으면은 고기 많이 먹는 거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예, 만들어 먹었어요. 붕어 알은 따로 챙겨두었다 달걀에 섞은 다음 매운 고추를 다져놓고 찜을 만들면 이만한 별미가 없답니다. 우포 늪에선 민물고기만큼 흔한 게 오리였답니다. 옛날에는 천둥오리 있잖아요. 이타기 전에는 여기는 아다시피 크게 몸보신 할 게 없으니까 천둥오리 잡아 먹었거든요. 예. 우린 닭보다 오리를 더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오리를 잡아오면 늪 주변에 흔하게 자라던 연잎이 한몫 단단히 합니다. 옛날에 천둥오리가 진짜 맛있었는데. 연잎을 넓게 펼친 다음 손질한 오리를 올리고 뱃속에 표고버섯과 약초를 듬뿍 채웁니다. 속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연잎으로 감싸 묶어준 다음 솥에 넣고 찌기만 하면 된다는군요. 딸밤에 삼촌이랑 아버지랑 오리 잡으러 가면 오지 말라 하는데 기어이 따라갔죠. 재밌다고. 그치? 시끄럽 떠들으면 꼬리 다 달라는데. 오리 한 마리가 연잎과 표고, 약초와 어우러져 향긋하게 익으면 달빛 아래 늪을 헤매고 다니던 어린 날이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아이고 내 새끼 하며 다리살 하나 뚝 떼어주시던 아버지 목소리도 들리는 듯하지요. 아들이 고맙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풍경도 사람도 간 곳이 없지만 오래전 그 맛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아, 맛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다 늪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놀이터고 삼터고 밥줄이고. 우포늪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치열한 삶의 터전이고 애타는 그리움입니다. 가진 것을 비워야 다시 채울 수 있다는 평범한 이치를 바다에서 배우곤 한답니다. 강진만에서 나고 자란 이순임 씨에겐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바닷물이 스스로 물러나면 숱한 생명들이 갯벌을 채우는데요. 그중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 짱뚱어입니다. 순식간에 낚아채시네요. 올해로 짱뚱어 잡이만 50년이 넘었다니 달인 소리를 들으실 만합니다. 눈은 딱 보면 그냥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초벌이 아들은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 다 보여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지만 보인다고 해도 6m가 넘는 낚싯대로 어떻게 움직이는 녀석을 잡는다는 거죠? 저기 저 움직이네. 저거 요도 움직였지. 자세히 한번 볼까요? 짱뚱어를 발견하면 가까이 낚싯바늘을 던져놓고 순식간에 낚아챕니다. 일명 홀치기 낚시라는데요. 얼마나 정확한 위치에 낚싯바늘을 던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200~300마리는 거뜬하게 잡을 만큼 갯벌은 강진만 사람들에게 든든한 곳입니다. 짱뚱어는 갯벌이 얼마나 깨끗한지 알 수 있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랍니다. 강진만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도 갈대에 있다는데요. 정화작용뿐 아니라 숨어있기 좋은 안식처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라는군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엄청 크구만 사이즈도. 굵고 좋고. 와, 굵다잉. 굵고 좋고. 많이 잡았다 오늘. 우업등만은. 녀석들이 탈출을 시도했네요. 얼른 잡으라 얼른. 네, 잘못하면 다 놓치겠습니다. 다 튀어나가네 얘네들이. 사태에 나가지. 바다에서보다 땅에서가 더 잡기가 힘들어요. 물기가 있으니까. 짱뚱어는 민물에서도 열흘은 거뜬히 버틸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약으로 먹기도 했다는데요. 우선 짱뚱어를 통째로 항아리에 담습니다. 이게 6년근이에요. 여기에 인삼과 당귀를 넣고 물에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그리고 배는 싹 붙인. 네, 밀가루 반죽으로 항아리의 틈새를 꼼꼼하게 막아줍니다. 떡시루에 시루번 붙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대로 솥에 넣고 물을 반쯤 채운 다음 중탕으로 달이면 몸보신 하기에 이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그릇이들은 이걸 엄청 돈에서 다 해먹고 있는데 몸만 약해지면.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면 감기 몸살이 안 나오니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리 좋아했어. 옛날에 정말 다간나 잡아먹기도 지금 소라먹기 더 힘들었잖아요. 이건 다 잘 잡으니까 사람들만 다 잡았고 이것만 해먹었어. 반나절 정도 아궁이 앞을 꼬박 지키고 앉아 뼈까지 무르도록 푹 고아야 합니다. 이대로 먹어도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저쪽에 물. 약으로 먹을 땐 진액만 짜서 마신답니다. 짱뚱어 100마리를 고아야 소주대병 하나 정도 진액이 나온다니 약보다 귀한 음식이죠. 그런데 이 좋은 음식을 아픈 남편을 위해선 한 번도 만들어주지 못했답니다. 부부로 산 시간이 채 5년이 안 됐다죠.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보다 더 아낀 사람 없었지. 이제 올남전에 맨 초기병으로 감기를 차출돼서 올남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전투를 나갈 때 47명 전투를 나갔는데 3명 살고 44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뇌를 나서 있는 상태에서 뇌를 그때 전쟁터에서 포탄이 뇌를 스치고 그 철문을 뚫리고 들어간 낯선 손 흉터 자국이 12cm. 그 후유증에 죽었어요. 행여 이 음식으로 아픔을 덜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사무치는 그리움은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자식 둘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다죠. 그렇게 장갑 끼워야 되겠다. 난 모든 거. 매일 갯벌에 나가 짱뚱어를 잡고 장사의 식당 일에 편하게 잠든 밤이 하루도 없었답니다. 놈들이 짱뚱이를 어떻게 여자가 잡냐고 나한테 물어본 사람이 간혹 있으면 아니 여자는 밥 안 먹고 산가요? 밥값 해야 될 거 아니요. 이모 이렇게 고소 먹어도 안 비려? 해양을 째고 살기 때문에 비린 난나가 가장 특징이랍니다. 얼마만큼 고소한지 모르겠어. 그래. 짱뚱어를 꼬치에 끼운 다음 소금 살살 뿌려 숯불에 구우면 고소한 맛이 웬만한 생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군요. 이 맛에 고생도 달게 느껴졌던 거겠죠. 아주 잘 말렸는데요? 짱뚱어는 말려두면 밥 반찬으로 쓰임새가 많답니다. 불에 살짝 구워 그대로 찢어 먹어도 맛있지만 찜이나 튀김, 조림을 해도 좋답니다. 말르면서 간이 된 거야? 소금 안 뿌려도 간이 딱 맞는데 이거는? 안 뿌리지. 가장 쉬운 건 무침을 하는 건데요. 마늘과 참기름, 깨와 고춧가루만 넣고 조물조물해주면 끝. 너무하네. 늘 일에 쫓기며 살아온 터라 자식들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겨주셨다는데 그래도 짱뚱어 덕에 반찬 걱정은 없었답니다. 이라고 도시락 반찬 해줬어? 구경도 못 했는데 우리는 이런 거. 자식들도 알았을까요? 바짝 마른 짱뚱어처럼 물기 없이 살아온 어머니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도 가끔 짱뚱어 탕도 솜씨껏 끓이곤 했다는데요. 무르도록 푹 삶아 살만 발라냅니다. 이모, 예. 이게 짱뚱어가 어디에 많이 나? 주로 갈대 있는데 풀 있는 게. 갈대숲에. 왜 그러는가 하면 얘도 지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숲이 있는데. 자기들 몸 숨는 거. 그래서 갈대밭에가 짱뚱어 주로 많이 있고 머리뼈를 갈아 넣은 육수가 맛을 내는 비법이라는데요. 시래기와 된장, 고추장을 넣고 조물조물 손맛을 더합니다. 이러면 그 맛있는 국물이 싹 이거 쓰레기에다 맞아. 먹게 들어가. 된장. 된장국도 이렇게 끓여야만이 더 맛있어. 맞아. 된장이 스며 들어가. 구수하게 짱뚱어탕이 끓으면 메마르고 팍팍했던 지난 세월도 조금씩 녹록해지고 서늘했던 마음에 온기가 돕니다. 바람에 몸을 맡긴 채 깊게 속 울음 삼키며 고단한 시간을 버텨낸 그 단단함이 이 가을 다시 꽃을 피웁니다.
어쩌면 흔들렸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갈대의 꽃말이 믿음 또 끈기라고 하더군요. 바람에 이리저리 이렇게 날려 흔들려도 굳굳하게 버텨내는 믿음과 끈기. 네, 이 가을 갈대에서 한 수를 배우고 갑니다. 고마워요.